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탈북민들 또다시 18일 총력 걸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탈북자들이 요즘 이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10월 3일 아사한 탈북 형제 고 한성옥 씨 모자의 전국 애도 집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저희들은 이렇게 운구를 모신 만장행예를 이루고 청와대까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왜 당신들 사람을 죽여놓고 문상도 안 오고 그들이 왜 죽은지 이 사인도 제대로 규명 안 하고 왜 탈북자들이 이 재발방지 요구를 이렇게도 처절하게 짓밟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떻게 답을 했던가요? 완전 무장한 경찰을 갖다가 전투경찰을 배치하고 저지선을 악에 쳐놓고 저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 저지선, 저희들이 이 불타는 분노와 억울한 마음, 이거 달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치고 저지선 넘었습니다.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그분들 정말 놀랐죠. 저렇게도 저분들이 마음에는 억울함과 그 분통함이 넘쳐나는구나. 결국은 그 10월 3일뿐만 아니라요. 그 앞서 진행된 9월 21일과 또 그 뒤로 진행된 10월 9일에도 똑같이 저희들은 청와대에 가서 한 목소리로 탈북민들이 처하고 있는 위기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생계의 상태들을 외치고 해결책을 받으려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이 사투 앞에 청와대와 통일부도 어지간히 놀란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이 있자 바쁘게 저희들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하고 요구가 무엇인가 묻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 번은 그 들어줄 듯 하더니 또 얼마 지나가서는 또 원천 뒤집어 엎고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를 번복하더니 요즘 아예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일부에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당신들이 비대위가 요구하는 크지도 않은 요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탈북민 통일부 협의체를 만드자는 이 요구에 계속해서 그렇게 무응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일 총걸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저희 탈북민들이 왜 저렇게 차디찬 이 날씨에 분향소를 짓고 저기서 숙식을 하면서 또 수차에 걸쳐서 청와대에 가서 저렇게 사투를 건 투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통일부, 특히 문재인 통일부에 들어와서 탈북민들에서 얼마나 폐쇄적이며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저희가 왜 탈북민들이 뿔난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폐쇄, 차별 정책은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가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비위를 건드릴까봐 이게 두려워서 탈북민들이 수면 위에 나서지 못하도록 이것도 억누르고 저것도 억누르고 다 억누릅니다. 마치 우리 남한에는 탈북민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올해 1월 달에 조선일보의 기자인 김명선 기자가 여기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취재를 나가는 걸 탈북자라는 이유로 못 나가도록 가로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이슈가 언론들에서 기본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앞에 사진도 보았지만 우리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다라고 머리와 프랑카트에 쓰고 청와대로 쳐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이 아사한 탈북 모자의 이 죽음의 냉소와 무시로 일관된 이런 아주 옳지 못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면 사람이 죽었으니 이걸 총괄하고 있는 해당 부처의 장관인 김현철이 당연히 분향소가 됐든 어디든지 찾아가서 조문하고 심심한 사과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코앞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앞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며 장관뿐만 아니라 어느 국장도 어느 사무관도 통일부의 어떤 직원도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만 명이 분향소를 찾아주셔가지고 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눈물 닦아주시는데 어떻게 돼서 이 정권, 이 통일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뭐 자기들이 분향소에 오면 저희들이 돈 내라 할까봐 두려워한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일부는 만일 장관이 와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런 아사참변을 낸 정부의 책임이 공식화되고 거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지탄이 거세져가지고 결국은 청와대로 그 화살이 돌려질까봐 저게 아마 청와대 안방에 있는 작자들이 통일부 장관이 문상을 가는 거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종용했을 것이고 김현철 장관도 원래 탈북자들에 대해서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화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김현철 통일부에서 더더욱이 탈북자 인권단체들에 대한 이런 탄압이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뢰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면요. 지난 4월 달 저희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제19회 국제 북한 인권 주간을 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갔다 오세요.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항공료가 돈이 많이 드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게요. 그랬던 통일부가 출발 날짜가 가까워져 가지고 정작 항공 지원료를 달라고 했더니 도장을 찍으래요. 서류에다가. 무슨 도장인가? 그 행사 기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했던 지난해 4.27 이 정신에 위배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돈 줄게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부의 비위에 맞게 말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 실상과 임정은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그 엄청난 폐단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고 좋은 말만 하려면 간다면 무엇 때문에 비행기 타고 그 몸까지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 문제가 장사치들에게 흥정거리처럼 이렇게 비하되느냐. 그리고 저희들은 십시일반으로도 모아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죠. 그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께서 한 푼 한 푼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그 행사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 신뢰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서 탈북자 리더들이 차제로 지금 구속되고 있으며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제가 청와대에 돌입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비상대책위원회 허강일 위원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 어저께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종훈 사령관도 며칠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불구속으로 나서 어제부터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북한에 대한 이 전략적 정보들을 입수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센터 소장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 안에서 죄 아닌 죄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2심까지 이윤걸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3심을 남기고 있고 출입국 지금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말이죠. 탈북민 사회가 결속되고 탈북민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걸 어떻게 하나 이간 조성시키고 분열시켜서 각기 째겨진 상태에서 정부의 어떤 이끌음에 순순히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기들 말을 잘 듣고 자기들한테 꼬박꼬박하는 이런 단체장들은 데려다가 각 정부 부처의 긴급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때도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한성호 문제 때문에 매일 밤을 숙식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비대위가 아니라 전혀 이 사업에 머리를 들지 않고 여기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가는 사람들만, 이런 단체장들만 불러다가 희호락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 비대위의 의견이냐 전국의 탈북자들의 입장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격하고 있는 것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께서 써주시는 이 정착 지원 예산 1년에 천공 37억 원 되고요. 직접 그 몫에서 탈북자들만 전문 돌보라고 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도요 117명으로서 완전히 공룡 같은 이런 복지기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통일부와 이런 지원재단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탈북여성과 그의 아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린데도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 비참한 통절한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올해 예산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좀 쓰고 있는데요. 그거 뭐냐. 저기 탈북자들 문화센터라고 하나 지금 지어놓은 그것마저도 다 뺏어서 탈북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지역 간의 어떤 하나의 문화센터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운영 예산을 퍼부려고 하고 있고 탈북민들이 뭐 직업교육관을 꾸린다고 하면서 저기 어디 화천에다가 그걸 그 먼데 하나 꾸려놓고 결국은 통일부 몸집 불리고 직원 불리고 이렇게 하는데 급조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쓰시는 그 많은 예산들이 속속들이 3만 5천 명한테 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탁상 행정식으로 정부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탈북자들은 수면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문제는 어떤 누른 방향에서 이렇게 예산들을 쓰고 있으니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과 그리고 독재 세습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제가 7, 8, 9에서 말하는 탈북자들이 권위과, 탈북자들의 어떤 정체성과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래 아주 강력한 공권력으로 모든 활동들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문재인 통일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은요, 지난 5월 달에 아들과 함께 아사했는데 2달 후에 수도 검침원에 의해서 변사체로 발견된 우리 불쌍한 고 한성옥 씨와 그의 아들 문제가 언론에 발표된 게 8월 14일이거든요. 15일까지. 15일부터 저희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금 62일간 책임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광화문 내거리에서 규탄하고 오일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탈북자들 지금 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으며 계속해서 애국 시민들이 조문으로도 찾아오고 이것이 토일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붐비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 저희 탈북자들이 내세운 요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장관, 당신이 와서 분향소에 와서 조문하고 사과를 하라. 근데 이 첫 번째 요구에 통일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분향소가 찾아가기에 너무 초라하고 공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빈소를 아주 번들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 좀 궁궐 차려주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공식화됐을 때라야만이 장관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김현철 장관이 장관이기 전에 기본적인 사람의 인간성을 갖춘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가 돌아가시다 하면 그러면 아마 버선발로 뛰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보는 그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이 아사했는데 5분 거리 앞에 그 분향소가 있는데 그리고 출퇴근할 때는 그 분향소 옆을 지나가는데요. 매일 아침 지나가고 매일 아침이 그게 곁을 가고 있는데 잠시 들려서 정말로 조문 한번 하는 게 어디 그렇게 뭐 나라를 파는 일입니까? 난 이 사람 이게 도대체 그 머리 속통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탈북자들 보기만 하면 눈이 펄펄 뛰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에 앉아서 탈북민 정책을 주관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사 사건에 대해서 장관을 사퇴시키고 싶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탈북민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기 때문에
순수 탈북민만 돌봐야 되고 400억 예산에 117명의 직원을 거느린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얼마나 강하고 명분이 분명하니까 한 달 반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이 사표를 지금 여전까지 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수리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면 장관이 이걸 수리해 놓으면 결국은 이번 아사 사건과 같은 이런 참변의 모든 원인이 남북해나 재단에 있으며 결국은 통일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금 안 하려고 계속해서 잔꾀를 부르고 있거든요. 저희는요, 정말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고경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덕망이 있는지 또 얼마나 잘 해왔는지 전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대로 이렇게 큰 참변을 낸 경우라고 하면 참변의 책임자는 대부분 처벌로서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통절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잡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원재단과 통일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탈북자들 또 뒤에서 탈북자들을 금전이나 기타 감언이설로 꼬여가지고 저희들이 대중적인 커뮤니티 방에서 잡소리를 내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또 이게 댓글로서 싸움을 시키고 이런 수작질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어떡하나 탈북민들의 이런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도록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태가 너무나도 비열하고 너무나도 참 처량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송옥 씨가 사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미취학 아동을 가진 탈북 여성들, 특히 한부모 가정 여성들이 애들을 맡기지 못하니까 나가서 일할 수 없거든요. 그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10만 원 뺏겨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들 중에서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탈북 가족은 1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지 않습니까? 애가 발목을 붙들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애들을 맡기고 엄마가 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탈북자들을 위한 긴급 구조센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6개월만 지나면 그 동안에 기초생계비 대상자로 국가의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고 있던 탈북자들이 일시에 낭떠러지에 내몰립니다. 아니 한 사회에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안정도 하고 사람들하고 문화적 격차를 없애고 직업까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6개월만 지나가면 완전히 소득이 영린 상태로 떨어지는 탈북자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와서 거주 지원, 교육 지원, 취업훈련 지원은 받습니다만은 첫 단추부터 너무나도 냉혹한 그런 자본주의 경쟁 속에 휘말려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1년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가를 가질 때까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창업하고 그다음에 또 자립자활하는데 엄청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비대위가 초보적으로 취업한 데만 의하더라도 39가지 당장 해결해야 될 이런 사각지대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하고 탈북민 단체가 서로 마주 앉아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 집행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씩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게 탈북민 단체의 전체적인 우중을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이전 뭐 등 할 말이 없으니까 모서리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가 너무나도 정당하고 또 현실적이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이젠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피하다 빠지다 못해서 지금 비대위가 탈북민 사회 전체의 우중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또 구실을 내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41%짜리 대통령이 아닙니까? 100%짜리가 우리 민주사회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48개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고 3만 5천 명이 어떻게 다 모입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이 제안도 마저도 지금 이사장이 사표 수리하고서 맞바꾸려고 이렇게 정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18일부터 시작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이 인간성을 상실한 통일부 장관 김현철 그리고 통일부에 툴고 앉아있는 좌파 친북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이기 전에 초보적인 인간성도 상실했다. 당신들한테 고 한상욱 씨 모자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당장 장관이 분향소에 와서 구부리고 머리를 쪼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압력 행사를 할 것입니다. 정부 종합청사인데요. 여기는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통일부가 하고 있는 어지러운 작태와 정말로 비인간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장관이 이런 출근길도 저희가 영정사진을 메고 가서 반드시 거기서 사과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탈북자들의 투쟁은 18일 12시부터입니다. 이 비상대책은 오늘 전국에 3만 4천여 탈북민들인데 이와 같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소문에는 구구절절 우리가 왜 지금 광화문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며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지, 왜 탈북자들이 수번에 걸쳐서 경찰이 삼엄한 저지선을 뚫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힘과 우리 투쟁이 어떤 명분과 의의를 가지는지, 여기에 모든 전국의 탈북민들이 합세해서 함께 단결하고 함께 투쟁해서 끝까지 우리의 목적을 이뤄내자는 절절한 부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희 탈북자들이 아직은 힘이 미약합니다. 단결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데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62일간을 통해서 깨쳤고 성장했고 힘도 커졌습니다. 언제 전국의 탈북자들이 다 모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각성되고 먼저 이에 대해서 울분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탈북자들부터 모여서 그것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저희들은 통일부회로 그리고 청와대로 가는 저희들의 이 투쟁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이 격려와 응원 그리고 화이팅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NK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